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변했을 때.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탄소 12짜리를 얼마로 정했었지?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에서. 탄소를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원자량을 얼마로 정했었어? 12요. 그렇지. 12로 정했는데 만약에 탄소 12를 6.0으로 하여 원자량을 정했다고 해보단 말이야. 아, 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변하는 값이 있고 변하지 않는 값이 있거든. 이거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둬야 돼. 아,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두 가지로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봐봐. 현재는 탄소 12를 12.0으로 정했지. 네. 자, 이렇게 정할 때, 자, C1몰은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었지. 네. 이건 몇 g이었지? 12g이요. 그렇지, 12g이었잖아. 그러면 C 한 개 질량은 얼마지? 6.02 곱하기 10이 23승분의 12g이요. 맞아.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g. 이게 한 개 질량이야. 근데 만약에 C12짜리를 6.0으로 정할 때, 자,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서 C1몰은 몇 g이어야 돼? 6g이요? 그렇지, 6g이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자, 6g의 개수는 몇 개일까? 6.02 곱하기 아니지. 생각을 해봐. 이만큼이 12g인데 만약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똑같이 6g이라면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은 이거는 몇 개일까? 3.01 곱하기 12 23승? 그렇지.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C 한 개 질량은 여기서 얼마야? 3.01 곱하기 12 23승분의 6g이요. 그래. 그러면 자, 여기 봐.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지? 네. 그래. 그러면 변하지 않는 값이 있고 변하는 값이 여기에서 뭔지 보자. 변하는 값은 원자량이 변해요. 네. 그리고 분자량도 변해요. 왜 그러냐면 탄소를 12로 했는데 탄소 원자를 6으로 정했으니까 당연히 변했잖아. 네. 그러면은 또 뭐가 변하냐면 아보가드로 수가 변하지. 네. 즉 무슨 얘기냐면 1몰의 수가 변하는 거야. NA가. 왜냐면 여기에서는 이게 1몰이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1몰이잖아. 네. 그러니까 1몰의 수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말은 다 변하는 거야. 기체 1몰의 부피. 그 다음에 기체 1몰의 질량. 이런 뜻은 다 변하겠지. 네. 1몰이라는 숫자가 변했으니까 다 변하는 거야. 그런데 자, 요거하고 요거는 변하지 않았지. 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값은 원자나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안 변하지. 네. 이 실제 질량은 절대 변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런 뜻도 안 변해.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 이것도 안 변하겠지. 네. 그러면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부피 이것도 안 변하겠지. 네. 그러면은 밀도도 안 변하지. 질량하고 부피가 안 변하면. 아. 이해됐니? 네. 그래. 이렇게 실제로 변하는 값이 있고 변하지 않는 값을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얘가 두 개 있는 거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얘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얘는 이렇게 나왔어. 0도씨 1기압에서 CO2 5.6리터에 대하여 풀어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CO2 5.6리터는 몇 몰이야? 5분의 1몰? 왜 갑자기 5분의 1이 나왔어? 4분의 1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4분의 1몰이지. 네. 자, 이거는 0도씨 1기압에서는 1몰은 22.4리터가 1몰이니까 5.6리터는 몇 몰이냐? 4분의 1몰 나왔지? 네. 그러면 CO2 5.6리터의 질량은 얼마냐? 이거 구할 수 있어? 네. 얼마야? 잠시만요. 12, 44를 11g이요. 맞아요. 11g이야. 자, 11g은 어떻게 구해? 자, 몰수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화학식량이 44죠? 네.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CO2 5.6리터 중 C 원자의 몰수는 얼마나 들어있어? 4분의 6.02 곱하기 12 아니야, 3승 C 원자 몰수니까. 몰수. 4 잘 모르겠어요. 4분의 4분의 1몰이 1몰이지. 맞나요? 네네. 자, 다른 우리 건 줄 알았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편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줘 볼 테니까 한번 봐봐. 이걸 사과라고 하고 이걸 배 2개짜리로 친구한테 선물을 꾸러미로 만들었어. 네. 친구한테 줄 거야? 5개 만들었다고 해보자. 네. 그러면 자, 사과는 몇 개 사용돼? 5개요. 배는? 10개요. 자, 그런데 이 숫자 대신에 우리가 요거를 몰수로만 바꾼 거야, 이렇게. 이것도 숫자잖아. 네. 그러면 사과는 몇 몰게 있어? 4분의 1몰게요. 4분의 1몰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배는 2분의 5몰게? 2분의 1몰게. 두 배 곱하지 않아? 네네네. 2분의 1몰. 맞아? 네. 이거 계산하지 못하면 안 돼. 네. 이게 가장 기본이야.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 자, 이 중에 C 원자의 질량은 얼마나 들어있어? 3g이요. 그렇지. 3g. 어떻게 계산하냐면 4분의 1에 원자량 12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12에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원자 몰수는 얼마나 들어있다고? 2분의 1몰이요. 그렇지. 2분의 1몰. 그러면 5 원자의 질량은? 8g이요. 5 원자의 질량은 2분의 1 곱하기 16 하면 8g. 자, 그러면 8g하고 3g 더해봐. 몇 g이야? 11g이요. 그봐, 여기 11g이라고 구했던 거하고 똑같아야지. 이해됐니?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못 풀면 안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문제 더 있지. 네. 자, 포도당 18g에 대하여 풀어보자. 자, 첫 번째. 자, 포도당의 분자량이 얼마야? 180이요. 분자량은 180이지. 네. 그러면 요거 18g의 몰수는 10분의 1몰, 0.1몰이요. 10분의 1몰, 0.1몰. 맞아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요거 18g 중 C 원자 몰수는? 5분의 3몰이요. 5분의 3, 몰수. 0.6몰? 네. 6에다가 그냥 이거 곱해버리면 돼. 네. 그러면 0.6몰. 그러면 이 중에 C 원자의 질량
7.2g이요. 맞아요. 0.6 곱하기 12 하면 7.2g 나오지? 그러면 H 원자의 몰수는? 1.2몰이요. 그렇지. 1.2몰.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H 원자의 질량은? 1.2g이요. 그렇지. 1.2g. 자, O 원자의 몰수. 0.6몰수요. 0.6몰만큼 있고. O 원자의 질량은? 9.6g이요. 맞아요. 9.6g. 그러면 봐봐. 9.6, 1.2, 7.2 더하면 이게 18g이 딱 나와야 돼. 아, 네. 이게 딱딱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지? 네. 이제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14페이지에 분자량 구하기 제목이지. 네. 자, 현민아, 선생님이 1몰의 질량을 어떻게 얘기하라 그랬어? 원자량, 분자량에 g을 붙인 거예요. 그렇지. 원자량, 분자량에 g을 붙인 거 이렇게 얘기했지. 네. g을 붙인 거. 그러면은 거꾸로 원자량,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라? 1몰의 질량에 g을 뺀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어.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것. 맞죠? 네. 자, 거기 봐봐. 이제 분자량 구하기 위에 써있니? 네. 분자량이랑 분자 1몰의 질량에서 g을 뺀 것이라고 나와있지. 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분자량 구하기 두 가지가 나온 거를 풀어보자. 분자량 구하기. 자, 첫 번째가 뭘로 나와 있냐면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질량을 구한다. 이렇게 나왔니? 네.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 22.4리터가 바로 1몰이지. 네. 그러면 1몰의 질량을 구하면 거기서 그램 빼면 분자량이잖아. 아, 네. 그래,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밀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네. 밀도는 기체는 그램 퍼 리터야. 이 밀도는 1리터의 질량이란 뜻이거든. 네. 여기다 몇 배를 곱하면 분자량이 되겠니? 22.4리터요? 맞아요. 22.4배를 해주면은 이게 분자량이 돼. 그램자만 빼면은. 그치? 네. 자, 두 번째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는데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 질량비는 무슨 비하고 같다? 밀도비요. 밀도비하고 같고 분자량비하고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보면 A 기체의 질량 또는 밀도분의 B 질량 또는 밀도는 A 분자량분의 B 분자량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식으로 이제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첫 번째가 자, 빈 용기 10g 짜리가 있어. 빈 용기가 10g이야. 여기에 수소 기체를 1기압으로 채웠더니 10.1g이래요. 자, 네. 수소는 몇 그램 들어갔어? 0.1g이요. 그렇지, 0.1g 들어간 거야. 근데 XO2 기체를 같은 조건으로 거기에 문제 있어요. 네. 채웠더니 13.2g이 돼. 그러면 네. XO2는 몇 그램 채워진 거지? 2.1g이요. 아, 아니야. 3.1g이요. 다시
3.2g 채워졌지. 네. 그치? 네. 근데 여기서 HO 원자량이 16일 때 XO2 분자량과 X 원자량을 구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풀이를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자, H2 질량분의 XO2 질량은 H2 분자량분의 XO2 분자량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자, H2가 0.1g 들어갔니? 네. 자, XO2는? 3.2g이요. 근데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야? H2가 2요. 그잖아, 2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냐 이런 얘기지? 네. 그래서 XO2 분자량은 얼마가 나와? 64요. 64. 그러면 X 원자량은? 32요. 그렇지, 32. 그렇게 푸는 거야. 그 중에 5 빼면 되잖아.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험으로 나온 게 있어. 자, 실험으로 나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CO2 분자량 구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봐. 자, 네. 구멍 뚫린 자, 마개를 막고 이걸 장치라고 하자. 장치 질량을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 장치에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넣어요.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얼린 거지. 네. 이게 모두 승화하면 다시 또 질량을 재보자. 그랬더니 W2야. 그 다음에 자, 장치의 부피를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0.5리터야. 그 다음에 자, 실험 조건에서 공기 밀도는 d g/리터이고 평균 분자량이 29일 때 CO2의 분자량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보자. 네. 자, 이것도 저 자료만 잘 해석하면 문제 푸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러면 W1은 구멍이 뚫려 있지. 네. 그러면은 장치에다가 공기가 들어가 있겠지. 네. 그래. 근데 W2는 장치에 CO2가 들어가 있지. 네. 맞아요. 근데 자, 0.5리터는 장치의 부피니? 네. 그러면 이 장치에 채워진 공기 부피니? 네. 그 다음에 CO2 부피이기도 하지. 네. 근데 봐봐. 공기의 밀도는 공기 1리터가 Dg이라 그랬지. 네. 밀도가 D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공기 0.5리터 질량은 얼마야? 2분의 Dg이요. 그렇지, 2분의 D잖아. 이제 자, 첫 번째 식으로 보자. 장치의 질량 구할 수 있니? W1 마이너스 2분의 D죠? 네. 그러면 CO2 질량 구할 수 있니? 네. 어떻게? W2 마이너스 장치 질량이지? 네. 그러면 얘는 W2 마이너스 W1 플러스 2분의 D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 넣을 거야. 어떻게 됐냐면, 자, 공기 질량분의
CO2 질량은 공기 분자량분의 CO2 분자량.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네. 그러면 공기 질량은 얼마야? 2분의 Dg이요. 그렇지, 2분의 D. CO2 질량은? W2 빼기 W1 플러스 2분의 Dg이요. 어. 그리고 공기 분자량이 얼마래? 자료에 줘져 있죠? 네. 29일 때 X는 얼마냐? X 구하라는 얘기잖아. 네. 이게 바로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14페이지에 거기 분자량 구하는 것까지가 끝났네요. 네. 자, 이제 그 뒤쪽에 보면 화학 반응식 완결하기가 나오지? 네. 화학 반응식은 완결할 줄 알지? 어, 잘 몰라요. 완결하기.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첫 번째.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은 뭐라고 부르지? 반응물이요.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이요. 오른쪽은 생성물을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해요. 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뜻이지. 자, 수소와 질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만든다. 이 식을 만들어 보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얘는 수소의 화학식은 분자식 H2죠. 네. 질소는 N2. 암모니아식은 NH3요. NH3.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개수를 맞춘다 이거잖아. 네. 자, 개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H2, N2, 2NH3 이게 개수가 맞은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상태를 표시하면 끝나거든. 자, 상태를 표시한다. 예를 보면 3H2G, N2G, 2NH3G. 자, 여기서 G는 기체, L은 액체, 네. S는 고체, AQ는 수용액을 의미해요. 네. 자, 그래. 근데 우리가 개수 맞추는 방법을 두 가지만 배워보자. 미정개수법이라는 게 있어. 네. 자, 에탄올을 태웠더니 상태는 빼고 해보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겼다. 자, 여기에 개수 있냐 없냐? 요 앞에 개수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네. 요거를 임의대로 A, B, C, D라고 하자. 네. 이해됐냐? 네. 자, 왼쪽에 총 원자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 원자의 총 종류요?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 4종류요. 몇 종류씩이나 있어? 세 종류 아니야? CH5요. 그래, CHO 세 종류잖아. 이렇게 네. 써놓고 이제 어떻게 맞출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네. 똑같게 개수를 맞출 거야. 왼쪽에 탄소가 몇 개가 있어? 2개요. 2개짜리가 A배만큼 있는 거잖아. 앞에 개수. 2A요. 그렇지, 2A. 오른쪽은 C요. C만큼 있죠? 네. 그 다음에 수소는 몇 개 있어? 어,
6A요. 그렇지, 6A. 오른쪽은 2D요. 2B. 상수는 A 플러스 2B요. 자, A 플러스 2B. 그렇지. 오른쪽은 2C 플러스 D요. 그래. 아, 뭐 현빈이 이제 이거 잘하네. 자, 근데 아, 있지. 어떻게 하느냐. A에다 무조건 1을 넣어. A에 무조건 1. 네. 그러면 C가 얼마가 돼? 2요. A에 1 넣어봐. D가 얼마가 돼? 3이요. 그러면 A에 1 넣고 C에 2 넣고 D에 3 넣어봐. 오른쪽 7. 2B가 6이면 돼. B는. 6이, 아, 네네네. 자, 자연 점수로 다 떨어졌니? 네. 그러면 이 숫자 그대로 쓰면 돼. 1, 3, 2, 3. 아, 이해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야. 네. 자, 그걸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서 이것도 ABCD라고 그냥 놔. 네. 자, 그러면 역시 왼쪽에 종류는 CHO 세 종류지요? 네. 자, 탄소는 몇 개 있냐? 왼쪽에. A개요. A게 오른쪽은. C요. A는 C와 같다. 수소는 4A요. 얘는 어디에 있어? 2D요. 그래. 그 다음에 산소는 A 플러스 2B요. 오른쪽은 2C 플러스 D요. 자, A에 무조건 1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C도 1이지. 네. 그러면 D는 2가 나오거든. 네. A에 1 넣고 C 1 넣고 D 2 넣었더니 오른쪽이 4, 2B가 3이면 돼. 네. B는 2분의 3이죠. 네. 이런 숫자는 쓸 수 없지. 네. 최소 정수비로 만드는 거야. 최소 정수비로. 음, 1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 2, 2, 3, 3, 2. 2, 4. 네, 이렇게 개수를 맞추라는 얘기야. 아, 네. 이게 반응식 꾸미기 완결하기야. 네. 이 개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 현빈은 앞으로 이 개수비로 문제를 풀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16쪽에 개수비가 나오지. 네. 나머진 다 필요 없어. 개수비만 중요해. 선생님이 지금부터 써주는 거 순서대로 외우는 거야. 네. 개수비는 무조건 몰수비야. 그리고 무조건 분자수비야. 네. 이거는 항상 성립해. 항상. 근데 이게 부피비일 수 있어.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네. 이게 압력의 비일 수도 있어요. 온도와 부피가 일정하면. 어, 근데 이 네 가지는 기체일 때 모두 성립이야. 자, 기체일 때 모두 성립하는데 절대 아닌 게 있어. 뭐라고 나와 있니? 질량비가 아니에요. 질량비는 절대 아니야.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이 가능해요. 자, 반응하는 질량비 이거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네. 자, 요거는 요대로 그대로 외워둬야 돼. 어, 네. 그래. 자, 그러면은 자, 17페이지에 양적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자.
자,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 볼까요? 자, 개수비가 얼마니? 2대 3대 2대 4요? 2대 3대 2대 4지. 이거는 바로 뭐에 항상 비례한다고? 몰수비랑 아니 2몰 그러면 3몰, 2몰, 4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이거는 바로 분자수비하고 같니? 네. 분자수비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은 지워지니까 결국 개수비와 똑같아지지? 네. 이게 실제 비예요. 네. 자, 그러면 부피비는 어떻게 되니? 영도시 부피비. 일기압이라고 보자. 영도시 일기압. 영도시 같으니까 2대 3대 2대 4요. 아니, 실제 부피로 따지면 이몰의 부피는 얼마? 44.8 리터요? 근데 이거는 절대 따지면 안 돼. 절대 따지면 안 돼. 왜? 액체니까. 아, 저 G인 줄 이런 걸 알았어요. 놓치면 안 된다. 고체나 액체는 부피 따지면 안 돼. 네. 기체만 따지는 거야. 그러면 네. 얘는 3 곱하기 22.4리터. 얘는 2 곱하기 22.4리터.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질량비는? 질량비 그 구할 수 있어? 네. 2몰이니까 실제 H는 1이고 C는 12고 O는 16이라고 주어진다면 다 구할 수 있지. 네. 그러면은 메탄올의 질량은 얼마? 메탄올이요? 맨 앞에 거. 아. 4 잠시만요. 저거 메탄올인지도 알아야 돼. 알코올. 네. 64요? 그렇지. 64g. 자, O2 3몰이면은 몇 그램? 96g이요. 네, 맞아요. CO2 2몰은? 88g이요. 네. 그 다음에 H2O 4몰은? 72g이요. 네, 이게 질량비야. 근데 네. 질량비는 개수비와 전혀 상관없지.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양적 관계를 이렇게 줄 거야. 질량과 질량 관계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묻는 문제를 질량 관계라고 불러. 네. 자, 이렇게 해보자. 자, 메탄올 32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질량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봐봐.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물어봤지? 네. 무엇과 무엇의 질량을? 얘 질량과 얘 질량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비례식은 64일 때 88이 나온다는 뜻이야. 아, 네. 근데 얘는 32g 연소시키면 얼마 나올까? 이런 뜻이거든. 네. X는 44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질량 관계야. 아. 자, 이 양적 관계는 모두 화학 반응식을 보고 푸는 거야. 화학 반응식을 보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를 질량 부피 관계라고 불러. 자, CH3OH 16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부피는 이렇게 물어봤다. 자, 여기 봐. 여기 질량을 주고 여기 부피 물어봤지? 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면
요거의 관계예요. 요 질량과 요 부피의 관계야, 요거. 네. 그러면 몇 대 몇이야? 64일 때 44.8이지. 44.8. 네. 그러면 얘 16일 때는 얼마냐? 이런 뜻이야. 11.2요. 그래, 그렇게 푸는 거야. 자, 이런 양적 관계는 모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질량비요? 아니, 화학 반응식에. 네네. 화학 반응식의 개수하고 질량을 정해서 따지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해보자. 다른 거 다 치우고 몰수, 질량, 부피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자.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CH3 OH 0.5몰을 완전 연소 시 필요한 O2 질량과 발생하는 CO2 부피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보자. 네. 자, 여기 보면은 잘 봐. 몰과 질량, 부피를 물었지. 네. 그러면 요놈의 몰수와 요놈의 질량과 요놈의 부피 관계를 묻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저 비례식을 3단 비례식을 이용해 2몰일 때 96g이 필요하고 44.8리터가 나와야 되지. 네. 근데 문제는 얘 0.5몰일 때는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냐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 그럼 x는 얼마? 24요. 14면 그램이요. y는 11.2리터요. 이게 양적 관계 기본이란 말이야. 네. 어디에서 나온다고 양적 관계는? 화학식에서요. 화학 반응식. 반응식이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질량비를 따로 구할 수 있어야 돼. 네. 자, 아까 선생님이 개수비는 몰수비는 분자수비는 부피비는 압력비. 그런데 네. 절대 질량비는 아니다 그랬지. 네. 근데 반응하는 질량비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네. 왜냐면 이게 반응하는 질량비거든. 이 반응하는 질량비를 구해야만 문제가 풀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 이게 바로 개수비가 주는 의미란 말이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18페이지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어떤 문제냐면, 자,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금속의 원자량 구하기.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금속 원자량 구하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 자, 우리 양적 관계는 모두 어디에서 나온다고? 개수비요. 화학 반응식. 네. 제일 중요한 게 화학 반응식. 그 다음에 사용한 금속의 질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발생한 수소의 부피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인지. 왜 그러냐면 0도씨 일기압이면 1몰은 22.4리터지. 네. 근데 문제에서 0도씨 일기압을 안 줘. P도씨 일기압 또는 조건을 안 줘버리고 문제를 풀으라고 한단 말이야. 네. 자, 그 문제 유형을 선생님이 세 가지를 알려줄 건데 잘 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금속 M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H2 기체가 0.1리터 발생했고
화학 반응식은 자 M 플러스 2HCl이 MCl2 플러스 H2이다.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첫 번째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더 필요한 자료 있니? 네. 뭐? 예시에 적혀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봐봐. 뭐가 필요해? 더 자료가. M의 질량과 수소 M의 기체의 질량은 0.2g 있잖아. 네. 사용한 금속의 질량이 있어. 아, 필요 저걸 없어요. 비교하라는 얘기야. 반드시 필요한 값에. 아. 화학 반응식 있지? 네. 사용한 금속 질량 있지? 네. 발생한 수소 기체 부피도 있지? 네. 근데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인지 안 주어졌잖아. 네. 또는 0도씨 위계하게 안 주어졌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가 주어져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 자 기체 1몰이 25L일 때 M 원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 네. 기본 문제를 풀어야 네가 원자량을 구하는 어떤 실험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맞출 수 있어. 자 그러면 요거 반응식을 내려보자. 자 여기 봐. 얘 1몰이 반응하면 수소 몇 몰이 나와? 2몰이요. 뭐가 2몰이야? 수소 원자가 2몰, 여보세요. 이게 왜 원자를 따져? 기체인데. 1몰이요. 그래 1몰이야. 개수비잖아 개수비. 현빈아 개수비로 푸는 거야 우리. 네. 얘 1몰이 나와야 되지. 네. 그러면 잘 봐. 얘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0.1L 나왔지. 네. 자 얘를 몇 몰로 환산할까? 1몰로 환산해. 자 1몰이 몇 리터래? 0.25리터요. 25L. 몇 배 해줘야 돼? 250배요. 그러면 얘도 250배 해야 되지. 네. 그러면 얘는 50g 나오니? 네. 그러면 잘 봐. 얘 1몰이 나왔지. 네. 그러면 얘도 몇 몰의 질량이야? 1몰의 질량이요. 그렇지 1몰의 질량이잖아. 1몰을 반응시켜야 1몰이 나오니까. 네. 그러므로 M 원자량 얼마? 50g이요. 50이 50. 아니야. 50이야 50. 네.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게 우리 원자량이라. 그걸 푸는 거야 지금. 네. 이게 첫 번째예요. 거기 선생님 거기에도 나와 있다. 푸는 요령. 네. 자 거기 똑같은 예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제 하나로 통합할 거야. 잘 봐. 똑같은 형태야. 근데 어떤 금속 M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H2 기체가 자 두 문제예요. 하나는 0.1L, 하나는 0.3L. 두 문제라 그랬다. 네. 발생했고 금속 M의 염화물이라 그래서 염소와 결합한 염화물의 화학식이 하나는 MCl, 두 번째 문제는 MCl3 이며 기체 1몰은 25L이다. 이때 M의 원자량은 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 민아 뭐가 네. 없지?
뭐가 더 필요해? 어, 화학 반응식이요. 그렇지. 화학 반응식을 세워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잘 봐. 이거 현민이가 세워야 돼요. 요거하고 반응시켰더니 MCl이 되고 여기는 H2 발생하지. 네, 오른쪽에 수소가 2개면 왼쪽도 2개니? 네, 그러면 Cl이 2개가 되니까 오른쪽에 Cl 2개를 만들어야지. 네, 그럼 M도 2개지.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푸는 거야. 자, 이거 봐. 얘 2몰이 반응해야 수소 몇 몰이 나와? 1몰이요. 그렇지, 1몰이 나와. 그러면 문제에서 얘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 0.1리터 나왔지. 네, 자, 얘 1몰로 환산할 거야. 네. 1몰이 25리터래. 몇 배? 250배요. 그러면 얘도 250배. 맞나? 네, 그러면 50g이지. 네, 그러면 잘 봐. 얘는 1몰이죠. 네. 얘 1몰 나오게 했으면 얘는 몇 몰의 질량이야? 22몰이요. 2몰의 질량이지. 네, 그러므로 M 원자량은 25요.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M하고 HCl을 반응시켰더니 MCl3하고 H2가 발생했대. 자, Cl은 3개, 수소는 2개, 공배수 6배 해보자. 그러면 네, 얘는 2배, 얘는 3배, 그리고 얘는 2배 이렇게 나오니? 네. 이걸 맞추면 얘가 2몰이 반응하면 수소는 몇 몰 나와야 돼? 3몰이요. 그래, 3몰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근데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0.3리터 나왔지. 네, 이거 3몰로 환산해. 3몰로 환산하면 3 곱하기 25리터니? 네, 그러면 얘도 250배네? 네, 그러면 얘도 곱하기 똑같이 250배. 그러면 50g이지? 네, 네. 얘가 3몰이지, 3몰. 네. 얘 3몰 나오게 하려면 얘는 몇 몰의 질량? 2몰이 필요해요. 그렇지, M 2몰 질량이야. 그러므로 M 원자량은 25요.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자, 네. 원자량, 분자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지? 원자량, 분자량은 음.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네. 왜 그 쉬운 걸 왜 금방 또 잊어버렸어? 그 다른 답을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원자량, 분자량은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예요. 네, 자, 19페이지에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얘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현빈이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고 네, 거기서는 부피가 V ml로 주어졌죠. 네, 발생한 수소기체가 V ml로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단위를 리터로 만들든지 밀리리터로 만들든지 통일해야 된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고 자, 20페이지에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성 분배의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요령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할까? 그것까지 나갈까?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어차피 1단원 끝나거든? 네. 그러면 한동안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풀이 해야 돼. 어, 계속 문제야, 그 뒤부터는. 그러면은 일단 진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도 나가자고? 네, 그 뭐지 문제 푸는 거는 숙제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야, 숙제를 안 줘.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선생님이 그 시간을 주면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풀고 맞춘 다음에 틀린 거는 선생님이랑 해결하자야. 아, 너 평소에 화학을 뭐 물론 화학하고 수학만 하면 된다 그랬지. 네, 어, 미적분이요. 그래. 근데 그래도 우선 수학에 집중하고 네, 평소에 네가 풀어 와도 되는데 네. 그래도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푸는 거를 한번 해봐. 근데 쌤, 어,
저 그러면은 시간 괜찮을 때 3월 모의고사 풀고 여쭤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그리고 나중에 네. 선생님이랑 그 뭐야 저거 다 모의고사 예전에 기출문제 선생님이 다 보내줘서 그거 가지고 또 점수 관리하는 것도 배울 거야. 아. 그래서 지금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정확하게 익히는 게 우선 더 중요해. 네. 자, 그러면 진도를 좀 더 나가달라고? 네. 이거 진도 더 나가면은 문제 유형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자, 우선 나가보자. 그래. 현빈이가 원하는 대로. 자, 선생님은 이제 양적 관계를 푸는데 두 가지 법칙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성 분배 법칙인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굉장히 쉬워. 반응 전 총질량은 반응 후 총질량하고 똑같아야 되거든.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응한 반응물 총질량은 생성된 생성물 총질량이야. 이게 반드시 같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어.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개수비에서 반응하는 질량비 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랬지? 네. 자, 반응하는 질량비는 같은 반응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몰수비대로 부피비대로 자, 이건 개수비하고 같지? 네. 근데 질량비는 개수비와 달라요. 네. 질량비대로 반응한 후에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가 남는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이건 이대로 외워야 돼. 자, 의미를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자, 근데 현빈아 있지? 네. AA2, BB2, 그 다음에 CC 기체라고 할 때 요 A, B, C를 구해야만 문제가 풀거든. 네. 근데 이 개수는 1대 1대 1도 가능하고 1대 1대 2도 가능해. 1대 2대 1도 가능하고 1대 3대 2도 가능하고. 근데 요 뒤에 있지. 잘 봐야 돼. 형태 잘 봐야 돼. 3 네. 이상수는 안 나와. 어. 자,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 어느 때인지. 요거 투투가 붙었니? 네. 그럴 때는 이 뒤에는 3 이상수 안 나온다. 그럼 답은 뭐겠어? 네? 3 이상수가 안 나오니까 개수 C의 답은 1 또는 2밖에 안 나온다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있지. A 기체가 B 기체하고 반응해서 C 기체 여기 투투가 안 붙었지. 네. 이럴 때는 1대 5대 4, 1대 3대 5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저렇게 투투가 붙는 경우에 뒤쪽 개수는 1 또는 2다. 이게 문제 푸는 스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어. 자, 그럼 요거 봐봐. BH2 기체가 O2 기체하고 반응해서
2H2O 기체를 만들었다. 여기도 봐봐. 천투가 붙으니까 뒤에 계수 2잖아. 네. 자, 계수비 얼마? 2대 1대 2요. 올수비죠? 네. 2대 1대 2. 질량비 얼마? 잠시만요. 4대 32대 36이니까 1대 8대 9요. 그렇지. 1대 8대 9지. 네. 자, 그러면 잘 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반응을 처음에 얘 1g하고 얘 10g을 줬어. 네. 반응을 얼마 할까? 1하고 10. 얘는 1g 1g. 없어지지. 네, 그리고 8g이요. 그리고 물은 무조건 얼마 생겨야 돼? 9g이 생겨요. 9g 생겨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반응 후에 2g하고 9g에서 반응 전 몇 g? 11g이요. 반응 후도 11g이요. 자, 1g, 8g이 없어졌어. 무조건 얼마가 생겨? 9g 생겼어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두 가지예요.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네. 반응하는 질량비는 1대 8대 9를 지켰죠. 네. 자, 처음에 얘 2g하고 얘 10g을 줬어. 반응을 어떻게 할까? 1g, 8g이요. 1g 없어지고 8g 없어지면 9g 생겨요. 네, 반응 후에 봐봐. 이렇게 되나? 네. 그러면 반응 전 몇 그램? 12g이요. 반응 후도 12g이요. 그리고 1대 8대 9 지켰죠? 네. 맞았어요? 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봐봐. 자, 여기서 선배님은 요거 두 가지 다 남겼지?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는. 하나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자, 어떻게 계산돼야 되는지 봐봐. 얘 2g하고 10g을 줬으면 수소 2g에 반응하는 산소는 몇 g이야? 20g이요. 뭐야. 16g이요. 16g. 근데 10g밖에 없지? 네. 그러면 얘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거의 8분의 1, 1.25. 1점. 네. 그리고 얘가 11.25g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반응 후에 얘는 0.75g, 얘는 11.2g. 봐봐. 1대 8대 9 지켰죠? 네. 반응전 12g, 반응 후도 12g.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자,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 이 두 가지 법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문제 얘가 세 문제가 있거든. 네. 보여요. 그 세 문제를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 거야. 네. 자, 그래서 그 세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배운 대로 풀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제 보자. 자, A하고 B가 C를 만드는 반응이지. 네.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해서 C 기체를 만드는데 개수비가 1대 2대 1이죠? 네. 자, 읽어볼까? 같은 질량의 기체 A와 B를 실린더에 넣었지. 네. 그랬더니 반응 후에 누가 다 없어졌어? A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B와 C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래? 3대 4래요. 자, 그러면 반응 전 A와 B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어? 3대 4요? 아니, A하고 B 반응 전에 같은 질량이었잖아. 같은 질량의 A와 B. 네네. 잘못 그런 봤네요. 말이 나면 무조건 밑줄 그어야 돼. 네. 같은 질량의 라고 하면.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자, 3대 4죠. 네. 반응 후 총 질량 얼마? 7이요?
7g. 반응 전도 몇이어야 돼? 7g이어야 돼요. 7이어야 돼. 그러면 자 봐봐. 반응 전에 얘 3.5g, 얘도 3.5g 준 거니? 네. 근데 반응을 할 때 얘는 3.5g 다 없어졌지? 네. 그 다음에 얘는 0.5g 없어졌지? 네. 그래서 얘는 4g 생겼지? 네. 반응 후 봐봐. 얘 3g 남고 얘 4g 생겼지? 네. 자, 여기에서 잘 봐. 선생님이 반응하는 질량비를 물어보자. 반응하는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 반응하는 질량비는 그냥 7대 보이는 1이에요. 대로 대답해. 7대 1 아니, 대 보이는 대로 대답해. 3.5 대 0.5 대 4요. 그렇지. 자, 그러면 잘 봐. 반응하는 질량비가 3.5 대 0.5 대 4지? 네. 이거를 몰수비로 환산할 거야. 알겠지? 네. 자, 몰수비 환산하는 거 되게 쉬워요. 개수로 올려. 몇 몰이야? 1몰? 얘 1몰에 해당하는 거야. 얘는 몇 몰에 네. 해당이야? 2몰이요. 얘는 2몰이야. 그리고 얘는 1몰이요. 얘 1몰에 해당이야. 그러면 얘는 1몰이고 얘는 14몰이야. 네. 그 다음에 얘는 12몰이고 얘는 1몰이야. 아, 네. 보기 보자, 보기. A와 B에 무슨 비가 나왔어? 분자량비요. 자, 분자량비는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지. 네. A와 B 분자량비 몇 대 몇이야? 3.5 대. 0.25. 그래. 몇 배 곱해? 100. 4배 곱해. 아, 14대 1이요. 네. 거봐. 거기 분자량비 7대 1이다. 틀렸죠? 네. 거봐.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게 분자량이라고 그랬으니까 3.5 대 0.25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후 실린더의 B와 C는 몰수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1이요. 거봐. 12대 1. 반응 전과 후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밀도. 밀도는 뭐분의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요. 자,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뭐에 비례했지? 몰수요. 그래서 밀도하고 몰수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네. 반응 전 몰수는 몇 몰이니? 반응정 1몰하고 13몰 더하면 15요. 반응 후는 13이요. 이게 밀도야. 밀도 네. 비례 13 대 15. 아, 이해되니? 네. 그렇게 풀어야 돼.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현빈아, 네. 그 밑에 문제까지 풀어주고 세 번째 문제는 현빈이가 한번 풀어봐봐. 네. 자, X2, Y2가 반응하여 A를 만드는 반응이야. A를 만든다 그랬지? 네. 자, 여기 봐.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안 된다 그랬지? 1, 2요. 1 또는 2밖에 안 된다 그랬지? 네. A를 2라고 놓고 풀어볼까요? 네. 2라고 놓고 풀어보는 거야. 네. 자, 반응 전 X축 부피는 11.2리터니? 네. V1이고 네. 누가 다 없어졌니? 반응 후에. X요. X2가 없어졌어. 그치? 네. Y2는 얼마 없어져야 돼? 자, 지금 22, 22.4리터. 그렇지. 22.4. 그러면 A도 22.4리터 만들어져야지. 네. 반응 후에 봐봐. Y2가 0.5g 남았다 그랬니? 네. 얘는 22.4리터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16.8리터래. 성립해? 아니요. 안 하지? 네. 왜 안 해? A를 뭘로 뒀기 때문에. 2로 넣어서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A는 1이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11.2리터죠. 네. 그리고 얘가 11.2리터. 이거 더해서 16.8리터가 나와야 되지. 반응 후. 네. 그러면 얘는 0.5g은
5.6리터니? 네. 4분의 1몰이지? 네. 그러면은 자 Y2 4분의 1몰이 0.5g이야. 1몰은 1몰에 2g이요. 2g. 그럼 Y2 분자량은 2요. Y 원자량은 1이요. 그봐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V1은 28리터네. 22.4에 5.6리터 더해야 되니까 네. 두 번째 자료 보자. 두 번째는 얘가 반응 전에 V2 그 다음에 얘가 11.2리터 누가 다 없어졌니? Y2요. 그러면 얘가 11.2리터가 없어지면 X는 5.6이요. 5.6리터. 그러면 얘도 5.6리터 나와야지. 네. 반응 후에 얘가 21g 남고 얘가 5.6리터 생겼지. 네. 이거 두 개 더한 게 22.4리터라고 나왔니? 네. 자, 그러면 얘는 21g이 16.8리터네. 네. 4분의 3몰이에요. 그러면 X2 4분의 3몰이 21g이야. 1몰은 28g이요. 네, 28g이야. 그러면 X2 분자량은 28이요. 28, X 원자량은 14요. 14예요. 그러면 V2는 22.4리터네. 네. 5.6에 16.8 더하니까. 그러면 거기 봐봐. 거기 A는 1이다 맞죠? 네. V2는 22.4리터다 맞죠? 네. A의 분자량은 얼마야? 어, 잠시만요. 되게 쉬운데? 24요. 어? 야, 얘가 분자량 1몰이 28이고 얘는 분자량이 2의 2배고 32요. 그래 32가 나와야지 1몰이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푸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공식처럼 외워야 할 거를 여기다 총정리해 줄게. 네. 형준아, 네. 야, 너 영상 꺼졌다. 네, 잠시만요. 어, 됐나요? 됐어. 네. 자, 지금부터 공식처럼 외워야 할 거 써준다. 네. 무조건 외워야 돼. 1몰의 질량은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 원자량 분자량에 g을 붙인 거예요. 분자량에 g을 붙인 것. 그리고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라고? 그 1몰의 질량에 g을 뺀 거예요.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것. 그 다음 몰은 어떻게 구해? 그, 화학식 양분의 질량 네. 1몰 부피분의 부피 네. 아보가드로 수분의 분자수.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요? 부피분의 질량이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거는 뭐하고 비례한다고? 음, 몰수분의 1에 비례한다고. 네. 자,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 질량비는 밀도비는 자 분자량비다. 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1g의 부피, 1g의 분자수, 1g의 몰수. 요거와 똑같은 말이 같은 질량의 부피, 네. 같은 질량의 분자수, 같은 질량의 몰수. 자, 요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알아야 돼. 반드시 역수비가 분자량비. 역수비가 알겠니? 네. 그거 꼭 기억해 두고 같은 부피의 밀도비, 같은 부피의 질량비 또는 같은 분자수의 밀도비, 같은 분자수의 질량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분자량비야. 바로 분자량비. 알겠지? 네. 자, 개수비는 무조건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압력비와 같다. 맞지? 네. 자, 그런데 절대 아닌 게, 질량비요. 자, 질량비 옆에 써놓은 게 뭐라고? 어,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네. 자, 그 다음에 A 원자의 질량 또는 B 원자의 질량 이렇게 주거나 또는 A 질량분의 그냥 B 질량 이렇게 표현되거든. 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A와 B의 원자량의 비죠.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A 일정량과 결합하는 B 원자 수비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B분의 A를 구한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가지 법칙 배웠지. 네. 질량 보존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법칙. 또 하나 법칙이 일정 삼분비 법칙이요. 일정 성분배 법칙. 자, 이거 공식처럼 외워야 된다 그랬다. 네. 공식처럼 외워야 돼. 자, 이것까지 그 빈자리에 써놓고 이거 무조건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물으면 이대로 대답할 수 있게 좀 해볼까?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